계약을 이해하면 부실채권을 이해할 수 있다. 모든 건 어디서 시작합니까? 이 계약이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계약을 잘 이해하게 되면 부실채권 발생되는 것 자체를 갖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그 법원에 가보시지 않습니까? 법원에 가면 여러 가지 재판을 해요. 근데 참 보면 뒤에 앉아서 보다 보면 야 저건 아니지 않냐 그런 재판도 하죠. 두 자매가 나왔는데 언니가 동생한테 돈을 빌렸다는 건데 그 재판이 이게 대검 청구 소송이거든요. 그 뒤에 앉아서 보지 않습니까? 판사님 둘을 불러요. 그 원고, 그렇죠? 원고 동생, 피고가 언니겠죠. 자, 피고 소장 받아봤죠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 돈을 안 빌렸어요. 부인해버리는 부인한 건 뭐예요?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뭐 해야 돼요? 기라는 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. 그럼 판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. 피고 아니라는데 원고 어떻게 입증할 거냐? 엄마가 봤대요. 어머니가 그죠? 하도 분쟁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소리가 그럼 어머니가 나와서 이걸 갖다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소송을 갖다가 그죠? 입증을 해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겠냐 했더니 어머니가 그랬대요. 나 불러내지 말라고. 그래서 판사님 뭐만 봅니까? 딴 거 안 봐요. 다음 기일로 언제 나오라는 거죠. 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증거서를 갖고 가야 돼요. 그거 안 갖고 가면 패소예요. 저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안 갔지만 끝나서 안 갔지만 저희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원고 패소했을 것 같아요. 그런 거예요. 누가 봐도 그죠?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아니라고 주장해버려요. 아니라고 주장해요.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이 계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계약이라는 거는 보면 어떤 그죠? 확실한 문서가 좋다, 유리하다. 이제 그렇게 생각고요. 이 계약을 하고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라는 건 상대방을 서로 구속하는 거죠.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약속을 하기 이전까지는 뭐 지키지 않았겠지만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뭡니까?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위약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인데 보통 쌍무계약 이런 게 계약의 종류를 말하는데 서로 간에 대가성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? 나는 물건을 줘야 되고 부동산을 넘겨주고 인감증명서 떼어줘야 되는 거고요. 상대방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서로 이게 대가성 있는 거 이런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. 편무계약은 이런 거예요.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. 증여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주로 이런 경우고요.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경우죠. 또 계약의 자유 같은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. 체결할 건 뭡니까? 내가 누구랑 체결하든 어떤 내용을 체결하든 상대방은 누구랑 다 자유예요. 그거 맞아요.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또 이렇게 나오죠. 그럼 모든 계약을 자유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? 결국에는 그 약자가 있을 수 있죠. 그 약자는 뭡니까? 계약 강자가 만들어 놓은 그 계약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약관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. 그죠? 그래서 보면 나는 책임 없다. 네가 책임 뭐 입증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. 그걸 다 무효로 한 게 많죠. 그죠? 그래서 보면 보호하는 약관들이 이제 보호하는 조치가 몇 개 나오죠. 그죠? 약관 무효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만들었을 때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를 쓰게 되면 뭐가 유리한 거니 그죠? 나중에 소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할 때 보면 그 주소를 갖다가 그죠? 어디로 할 것인지 소장 주소라든지 그 사람을 찾아낼 때도 뭡니까?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죠. 그래서 보면 이런 걸 한번 이거 보면 돼. 이거 보면 좋아요. 우리 보면은 주소 얘기가 계속 나오죠.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? 여러분 주소는 어디예요? 개인적인 주소? 주민등록증 주소하고 실제로 사주는 데하고 틀리는 분들 계시죠, 그죠?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어떤 그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거의 같은 주소 사는 게 맞아요. 법인도 어떻습니까? 특히 법인하고 주소할 때도 그 주소가 사업장성의 주소하고 법인 주소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게 있는 점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계획 체결할 때 보셔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. 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있죠. 연대보증이라는 게 뭔 건가니 저 채무를 법인 내에서 뭐 다 변제해 주겠다는 거죠.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? 법인의 구두약속 갖고는 안 돼요. 법인의 도장 갖고 안 돼요. 법인의 이사의 의사를 결합해서 뭔가니 법인에서 뭡니까?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 우리 법인이 연대보증할 것을 생각한다. 그래서 이사의 의사를 구하고 뭡니까?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도장 다 같이 맡아둬야 되는 거죠. 이걸 다 받아둬야 되는 거죠. 자, 개인하고 만약에 거래할 때, 자, 우리가 개인하고 거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? 개인하고 할 때 보면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개인하고. 그럼 개인한테 뭘 받아야 돼요? 위임장을 받지 않습니까? 여러분 못 데려갈 때 뭐 해야 돼요? 위임장 쓰든 마찬가지죠. 자, 그 사람이랑 만약에 어떤 거래한다 그러면 뭐예요? 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대리인한테 받을 때는 뭐예요? 위임장 받는 거죠. 위임장 받을 때는 위임의 범위 같은 게 나와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? 날인
도장 받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내용 다 받는 거죠. 다 확인하죠, 그죠? 대리인하고 계약 때 이런 내용 확실히 뭡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계약할 때 상대방이 어떨 때 여러분한테 그죠 계약을 위반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많이 해요.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분이 대충으로 미안하다 생각을 한 거죠. 일정 기간이 가다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떤 법적 조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여러분과 기존에 했던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? 그 계약 내용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요. 이 계약 내용에서 여러분이 계약을 어긴 게 뭐냐죠. 혹시 품질, 납기 뭘 어긴 게 있어? 그게 하자가 뭐냐 이거죠. 그 하자를 찾아내고요. 두 번째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한테 제공받은 용역 서비스 품질, 제품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갖다 찾아내서 법원에만 재판할 때 나와서 그거를 주장해 버려요. 그럼 여러분이 주장하는 걸 갖다가 판사님이 법원에서 다 인용할까요? 못할 수도 있어요. 감액으로 갈 수도 있어요. 하자 인정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보면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. 계약은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맺을 때 잘 맞아야 된다. 그렇지만 뭡니까? 누구하고 맺을지 그 대상부터 확실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